꽁지야 타로 봐줘.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사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12월 오픈 예정이고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2025년 1번 분들에게 보이는 미래 무엇일까요? 1번 분들 지금 첫 번째 카드를 보면 컵 8번 카드가 나왔는데 여자가 이렇게 돌다리를 건너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이게 현실 같기도 하면서 꿈 같기도 하고 꿈의 세계를 좀 유영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딘가로 발돋움해 나가는 그런 모습. 이상한 나라 앨리스 동화 떠오르는데요. 이 다리를 다 건너면 이전의 세계와는 분리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좀 몽환적인 느낌?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을 보면 나비와 잠자리, 그리고 꽃과 백조, 찰랑이는 물결까지 자연 흐름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자를 어떠한 길로 인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자는 자기 의지로 막 도망치듯 간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또 이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전체적인 풍경이 말해주는 바는 순리라는 단어예요. 자연스럽게 인도되고 변화되는 과정.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번 분들은 뭔가 독립을 하시거나 이직, 이동 이렇게 지난 세계와 결별하고 알을 깨고 나오시려는 분들 혹은 아직 그런 생각이 없더라도 그래야만 하시는 분들처럼 느껴져요. 또 이 과정은 아픔을 수반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고 지금 완즈 2번 야망에 대한 카드가 또 이어서 떴는데요. 1번 분들은 실현할 수 있는 이상이 되게 많아요. 사람은 태어난 그릇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사실 별 재주가 없고 그릇도 작은 사람은 자기 삶에 대강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이대로도 괜찮아. 여기서 더 한다고 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1번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고 더 크게 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환경에 묶여서 작아지거나 뭔가를 좀 포기해야만 했던 상황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능력은 갖고 있어서 조금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더 낮은 높이에서 날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앞만 보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상황들, 자꾸만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읽혀지는데요.
지금 또 펜타클 카드를 보면은 13번째 카드 그림 보면 주전자 물을 따르는데 이 위에서 컵을 들고 있는 사람 밑에 또 다른 사람이 컵을 또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자 물 따르는데 밑에 또 잔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좀 달라는 거죠. 너만 먹지 말고. 이 말은 뭐 돈도 좀 모아놓으면 누가 가져가고 누구 빌려줘야 되고 또 어디 들어가야 되고 누구한테 쓰고 이렇게 날 위해서 쓰는 돈, 그냥 진짜 내가 좋아서 소비하는 그런 비용보다도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이라든지 새어나가는 돈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디까지 이렇게 아등바등 가야 하지? 조금만 나도 누가 받쳐주면 조력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날개 달 수 있을 텐데 많이도 안 바라는데 진짜 조금만 뒷받침해줘도 정말 좋을 텐데 뭐 그런 마음속의 생각들이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책임감, 의무감 컸던 분들도 많아 보여요. 마지막에 부적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소재부라고 해서 재앙을 쫓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한테서 오는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분들이 이제 뭔가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신경 쓰고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사람한테 덜 치이고 덜 영향받고 덜 신경 쓰고 덜 책임지고, 그러니까 내 욕망을 향해서 최대한 올곧게 나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지네요. 얼마 전에 제가 라이온킹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그 라이온킹에서 심바 아빠가 무파사잖아요. 그리고 아빠를 배신한 삼촌이 스카잖아요. 그 무파사하고 스카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 그러니까 무파사가 왕이 되는 그 여정을 다룬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서 무파사가 왕이 될 떡잎인데 애초에 누가 봐도 그 배포가 왕인데 되게 작은 고인물 판에서 걔네 뒷바라지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야 큰 물로 나아가요. 근데 얘가 많은 위기와 난관을 겪고 넓은 땅으로 안 가본 곳으로 갈수록 능력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안 해봐서 몰랐던 거죠. 그동안 할 수 없다는 말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사는 게 가장 나아, 이거라도 고마워해야 돼. 어떻게 보면 좀 위해주는 척 하면서 얘를 찍어 누르려는 그런 것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해보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애였구나. 이런 거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시험해봄으로써,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존재인지 그 진가를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일본 분들 그런 대모험의 여정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25년에 이룰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여정은 앞서 제가 뭐 동화 같다, 몽환적이다 얘기를 한 것처럼 작은 이동, 작은 변화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 분들이 못 해봤던 걸 하고 완전히 좀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말은 이제 일본 분들이 하지 않았던, 그동안에 부여받지 않았던 역할을 받게 된다는 말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라이온킹에서의 무파사가 왕의 씨앗, 왕의 자질을 내 쪽에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런 정체성을 가슴 안에 품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겉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 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 그림이 분명하지만 지금 그대로 삶이 작동되지는 않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든 내년에는 좀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대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무파사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잘 모르겠는데 아직 이렇게 좀 갈팡질팡 하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일본 분들이 그 새로운 역할성을 부여받는 순간 일본 분들은 이게 나한테 정말 잘 맞는 옷,
정말 잘 어울리는 제격인 옷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인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동안 나는 되게 내가 현실 사이에 완벽히 적응은 못하고 좀 붕 떠있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는 상태로 좀 이렇게 현실 감각 없이 어떻게 보면 살아갔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진짜 내 현실은 여기에 있었구나. 그냥 내가 이걸 못 찾아서 지금 그렇게까지 헤맸던 거구나. 좀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1번 분들 지금 첫 번째로 뜬 여사제 카드도 그렇고 뭔가 차갑고 이성적이고 거리감이 드는 카드들이 많이 떴어요. 이 거리는 사람과의 거리를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내 속마음이나 상황을 다 100% 터놓지 않고 또 내 모든 걸 다 주거나 쏟거나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내 안전지대 영역을 지키면서 네가 살려면 나부터 살아야지. 내가 제일 중요하지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시게 되는 모습인데 그동안은 말했듯이 반대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내가 힘들어도 남을 먼저 챙기고 남 아픈 거 신경 쓰다가 나 아픈 거는 못 돌보고 이런 헌신, 어떻게 보면 희생, 이제는 딱 중간만큼만 하시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나한테도 무리가 안 갈 정도만. 그리고 눈여겨볼 거는 아까도 완즈 2번 숫자 2가 나왔는데 지금도 템퍼런스, 컵을 2개 든 모습으로 숫자 2가 강조가 돼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1번 분들은 이제 말했듯이 자기 것만 집중하지 못하고 나만 신경 쓰고 챙기지 못하고 즉 1인분만 못하고 1.5인분 혹은 2인분 이상 하셔야 했던 분들이다. 그게 많이 버거웠을 수 있다. 그리고 둘째, 한 손은 내 거, 다른 한 손은 다른 누군가의 것으로 일본 분들의 삶을 끌고 가기에는 일본 분들의 쓰임은 너무나 크고 아깝다. 일본 분들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아깝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한 손을 놓고 그 한 손마저 내 걸 동시에 쥐어야 한다는 거. 뭐 그런 말 생각나요. 변신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자신을 죽여야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 여정이 좀 아플 수도 있지만 일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여정이다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지금 이성적이고 차가운 태도가 언급되는 것처럼 일본 분들은 이 과정에서 마음이 약해질 순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모질었나? 진짜 내가 나쁜가?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되는 건가? 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가로막는 그런 존재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때마다 조금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된다고 카드가 말을 해줘요. 일본 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때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나갔어야 됐는데 뭐 그때 집을 나갔어야 됐는데 혹은 그때 차라리 그거라도 시도를 해봤어야 됐는데 이렇게 차라리 조금 더 어릴 때 해볼 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린 순간이 또 지금이거든요. 나중에 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일본 분들이 또 엄청 많이 후회하고 그때 25년에 내가 조금 두렵더라도 그냥 알을 깨고 나갈걸 조금 더 안 좋은 소리 듣더라도 그때 그냥 당차게 해버릴걸 그런 생각이 남지 않으려면 지금이 또 가장 적기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또 이 이동은 그렇게 일본 분들이 마음이 약해지는 걸 뚫고 나도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큰 그림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먼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거스르게 되면. 지금 뭐 생각나는 거 그냥 단편적인 비유는 그런 거 생각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좀 어려요. 근데 걔가 엄마 껌딱지니까
일을 떼놓고 내가 일을 나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이 있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이제 돈을 벌어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감동적으로 볼 때는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좋을 것도 같거든요. 이제 여기서 나는 제대로 된 사리 분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당장 없어지면 큰일이 날 것 같고, 얘가 뭐 정서적인 영향을 안 좋게 받을 것 같고, 아이 옆엔 엄마가 꼭 있어야만 될 것 같고, 또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갈팡질팡 하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또 계속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일할 기회들을. 근데 정말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엄마가 일찍 나가서 자리를 잡으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애랑 더 많이 교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일을 조금 줄이면서 애를 그때 조금 더 봐줄 수도 있겠죠. 정말 아이가 케어가 좀 더 필요한 청소년 시기라든지 많이 방황할 수도 있는 시기에 엄마가 좀 더 돌봐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추후에 내가 더 잘해줄 수 있게끔, 더 내가 커져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일본 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거라든지, 내가 지금 이걸 하면 저게 걸리는데 저거는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단지 멀리 가는 거 그거 하나만 목표로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 분들한테는 밑빠진 독이라는 말도 생각이 나요. 일본 분들이 당장의 한치 앞을 바라보고 멀리 보지 못하고 일희일비하게 되는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대요. 지금 아무리 내가 여기 부어도 계속 줄줄 샌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그냥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 독은 외면하고 다른 더 큰 독에 물을 부어서 그걸 나중에 좀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마지막에 뜬 부적 카드를 보면요. 일본 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간성, 이동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는데요. 이게 흉방부라고 해서 공간에 대한 부적이에요. 특히 내가 어디 가거나 어디 안 가봤던 데 가서 지내야 하는데 거기에 기운이 좀 위태롭지 않게 보호해준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난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좋은 기운을 주는 부적인데요. 아까 일본 분들에게 제가 새로운 땅에서의 여정, 무파사가 무파사로 거듭나는 여정이 열린다고 했던 말과 이어져요. 무파사 이름 뜻이 그 이름 자체가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무파사가 자기 이름을 발음하는 것조차도 다른 왕한테 욕을 먹었어요. 왕은 나야, 내 아들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이름 따라갔거든요. 일본 분들도 어렴풋이 아실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데 지금은 알면서도 그것과 다르게 사실 수 있고, 그치만 무파사가 자기는 왕이 되지 않는다, 자기는 될 수 없다, 계속 도망치고 거부했어도 결국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듯이 지금의 이 변화도 일본 분들한테는 어쩌면 그냥 아까 순리를 말했던 것처럼요. 준비된 여정으로 보여져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일. 그 시기가 조금 더 밀려나고 할 순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일어나야만 했던 일.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일본 분들 곽꽃 카드를 뽑으셨는데요. 곽꽃은 이제 충실도의 의미가 있어요. 충실하게 하나에 몰입하고 몰두하는 힘, 그때 나오는 밝은 에너지. 이거는 또 집중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본 분들 그동안 하나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 오셨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에 집중해야만 하는 사람, 주변 영향 같은 거 받지 말고 자기 것만 해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랬을 때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일본 분들이 받을 선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가 돼요. 빛이 분산되지 않고 모이도록 그게 또 오로지 나의 것으로 남을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되는 것들, 이렇게 모이지 않고 분산되는 거.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해볼 것은 일본 분들은 자신의 신경,
그 집중력이 다른 데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돼 있고 산만하고 그러면 이제 될 일도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지체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환경의 영향을 또 유독 많이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아까 또 그런 말 했죠. 나도 조금만 밀어주면 참 좋겠다. 받쳐주면. 정말 많이도 안 바라지만 조금만 뒷받침해주면 나 날개 달 수 있을 텐데 이런 말들 했잖아요. 그 일본 분들을 그렇게까지 조력하고 밀어주는 그런 힘이 없어도 일본 분들은 자기를 방해만 안 해도 알아서 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방해 요소가 생각보다 많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제 25년에는 그런 방해 요소가 적어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개인주의적이고 일본 분들이 본인만 챙기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에 더불어서 비로소 이제 그 환경으로부터 일본 분들을 도와줄 사람도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약간 또 나한테 귀인 같은 거 없다라고 아예 단정지어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귀인이 없었던 것은 정말 귀인이 없는 팔자라서 너무 박복해서 그냥 혼자서만 아예 다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그런 느낌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환경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도 큰 것 같아요. 즉 나의 결핍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다른 사람의 결핍과 욕망에 추구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나의 것을 이기적이게, 일본 분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도 남한테는 정말 못 미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카드에서 진실성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일본 분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지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니까 이건 그런 거예요. 이거 갖고 싶은데 그냥 안 갖고 싶은 척, 괜찮은 척, 나는 그리고 이렇게 지내도 괜찮은 척, 내가 이거 조금 덜 쓰고 저 사람 해줘도 저 사람 위해줘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척, 또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계속 괜찮아 라는 말을 내 스스로한테 하지 말래요. 그냥 안 괜찮아 라고 계속 말을 하래요. 힘들어 죽겠어. 내가 제일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힘든 부분을 계속 남들한테 추구를 하래요. 다른 사람 힘든 거를 이제 추구당하지 말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순간, 그런 게 내 직업일 수도 있겠죠. 그런 순간에서마저도 내가 뭘 추구할 수 있을지를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오히려 그런 태도를 가졌을 때 나는 가장 눈부시게 빛난다 라고 지금 메시지가 전해지네요. 네, 그럼 일본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곧 새해인데 올 한 해도 저와 함께 이렇게 시간 보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내년에도 반갑게 또 뵈었으면 좋겠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목적 성취할 수 있게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사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12월 오픈 예정이고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2025년 이번 분들에게 보이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이번 분들 지금 여기 첫 번째 카드 이미지 먼저 보면은요. 소드 8번. 날개 단 사람이 새 장 안에 갇혀 있어요. 새 장 안에 새죠. 근데 이제 문이 열렸는데 자긴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런 얘기 좀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이 냉동고에 갇혔는데 사실 그게 냉동 온도가 아니었대요.
그냥 자기가 냉동고에 갇혀 있었지만 온도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는데, 근데 자기가 그냥 진짜 갇혀있다, 냉동고다, 여긴 너무 춥다, 무섭다, 나는 곧 죽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심리 효과죠. 사실 그곳의 온도는 그렇게 차지 않았는데 자기는 얼어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진짜 된다고 믿으면 진짜 되는 거? 근데 그 반대가 노세보 효과잖아요. 안 돼, 안 돼 하면 진짜 안 되는 거. 근데 이번 분들 지금 이 노세보 효과에 좀 가깝거든요. 현재, 아니면 그동안까지 좀 고립 상태,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도전했던 게 잘 안 돼서 크게 좌절감이 들었거나, 아니면 여러 번 재도전을 하신 분들, 그래서 힘이 이미 다 빠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거 좀 다 해봤는데, 이래도 안 되면 뭘 더 해야 되나? 이런 무력감이 좀 읽혀지는데, 그 더 매지션? 바로 이어서 마법사 카드 나왔어요. 그 화분 안에 소녀가 백조와 함께 담겨 있는데, 화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자라고 물을 주는 대로 또 어떻게 자라느냐가 달라지는 그런 생명체를 의미해요. 근데 제가 지금 느껴지는 것은 이번 분들은 그냥 스펀지예요. 굉장히 습득력이 좋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하고 또 그 열에서 응용, 변형까지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다채롭고 입체적인 매력,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오히려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존재하려고 하는 게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법사 카드 나올 때마다 제가 종종 말하는 거지만 그 마법사는 관중 앞에 아주 넓고 큰 화려한 그런 강당 앞에 자기 홀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대 다수의 관계라는 거죠. 많은 관객들이 나를 바라보는 구도. 여기서 관객들은 그 마법사를 신기하게 호기심 가득하게 바라보고 마법사는 그들이 즐거울 거리를 제공하면서도 자기 비밀을 완전히 들키면 안 돼요. 이게 이번 분들과 이번 분들을 바라보거나 영향을 맺는 주변의 관계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때문에 이제 이번 분들이 그냥 조직 생활을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료들과 나란히 잘 가보려고 하고 이런 거는 그동안 좀 힘드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마법사 카드가 갖는 정체성이 이번 분들이 누릴 25년의 변화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뭔가 좀 주목을 받고 어느 정도의 인기, 유명세가 따라오도록 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1인으로, 그러니까 뭐 1인 기업이든 프리랜서든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거나 온라인 상으로 나를 좀 더 드러내고 활동을 한다거나 마케팅 한다거나 나의 활동명이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좋아 보이고, 그 외에 나만의 창의성, 그 예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이름을 걸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도 이제 좋다고 하는데요. 성과가 나도 그 팀으로 그 팀원들 중 하나에 내가 포함이 돼 있고 나는 뭐 빛나는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고 그저 노동력만 제공했으며 뭐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아가고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이번 분들이 한 것에 대한 이름표가 명확히 박혀있는 그런 문제에서 수학을 보시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지금 카드가 마법사 카드도 그렇지만 이렇게 뽐을 내고 자랑하고 의기양양한 상태로 이것 좀 봐봐, 코 봐, 내가 한댔지, 이거 내가 했어, 멋있지? 막 이런 태도들이 좀 보이는데요. 그냥 단편적으로 말하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좋아요 많이 받기 좋은 뭐 그런 성과물이라든지 그런 인지도, 유명세 같은 것을 조금 장착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남들한테 자랑을 하더라도 나 이런 거 했어 라고 말하면 그래? 근데 그게 뭔데?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게 있고 진짜? 그거 네가 했다고? 바로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번 분들의 이 반응은 또 다른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좀 그런 대중적인 분야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완벽히 완전 내 관심 분야처럼 다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알고
들어본 거 유명하니까 알고는 있었던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이번 분들이 했다는 걸 듣고 "아 그거 네가 했다고? 아 나 그거 알아." 약간 이렇게 반응되는 그런 모습들이 얘기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1 인으로 거듭나는 걸 독립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는데, 일을 하시더라도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뭐 하기보다 내가 좀 주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내가 대장 노릇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2025 년에 이번 분들이 얻게 될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아쉬운 처지에 놓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쉬운 처지라는 것은 뭔가 일을 내가 받게 되거나 일을 받아서 일하고 뭐 부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 입지를 조금 더 다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입김이라든지 뭐 조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번 분들은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제의를 받는 입장이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뭐 이런 거 좀 같이 하는 게 어떠실까요? 해 볼까요?" 이런 제의들은 많이 들어오지만 그 안에서 내가 뭘 할지, 어떤 걸 골라서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 주도권 자체가 내 손에 있는 삶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부적 카드를 보면은 수륙부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제 수륙부는 그러니까 순행을 말해 줘요. 순조롭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먼 길이 덜 고되도록 조금 도와주는, 보완해 주는 그런 부적인데요.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이번 분들 이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나 일정 분량의 커리큘럼을 이행해야 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뭐 자격증이나 운전면허 뭐 이런 것들 시험 준비라든지 뭔가 이렇게 배우는 과정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면은 내가 그냥 돈만 낸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시간적인 에너지 플러스 노동력, 금전 이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정신과 육체가 둘 다 좀 고되게 되는, 힘들어지는 그걸 보완하기 위한 부적이 나왔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분들의 이 변화는 이게 홀로서기 운이어서, 예를 들어 누구랑 늘 같이 살던 사람이 자기 혼자 집을 꾸리려면 그만큼 많은 걸 준비해야 하고, 또 누구 밑에서만 일하던 사람이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리려면 또 많은 걸 준비해야 하듯이, 그 정도의 그런 에너지가 좀 소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첫 번째로 지금 전환점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바로 부활의 의미가 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부활에 대한 카드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전까지의 분기점은 종료가 되고 새 분기가 시작된다의 의미로 읽히는데요. 10은 완전수라서 다음이 다시 숫자 1이에요. 순환, 재시작의 의미를 갖는 거죠. 즉 이번 분들이 아예 새로운 걸 시작하고 아예 백지 상태로 막막하게 뭘 해보고 그저 맨땅에 헤딩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껏 좀 다져오고 경험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차원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손대 보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 과거는 완전 바이바이야, 이제 나 완전 새로 태어나 이런 느낌보다는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과거라는 거, 과거의 경험과 직결돼 있다는 거, 근데 나는 그 과거의 경험을 이용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냥 뭐 단편적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나요. 뭐 회사 밑에서 배우면서 나름 실력 있고 거의 많은 일, 거의 모든 일을 내가 주축으로 다 했지만 그 공은 회사의 몫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이 이어지다가 이제는 내가 그 기술이며 어떤 식으로 이 사업체를 꾸리는 걸 해야 되는지를 모두 아니까 이걸 그대로 가진 채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 차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하던 일은 유지가 되지만 뭔가 달라지죠. 바운더리, 간판 같은 게 바뀌죠. 활동 영역, 무대가 바뀌죠. 근데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있는 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멀리서 보면 정말 작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 많은데 그 안에 속해 있을 때는 그게 전부 같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나 그 땅이 좁을 경우에는 더 그런 감정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내 세계도 사고방식도 가치관도 같이 좁아지니까. 근데 이번 분들은 자신이 하는 역할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냥 이번 분들의 바운더리, 활동 영역 말했듯이 크게 달라지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영화 새 얼간이? 거기 주인공은 란초이고 그런 란초를 질투하고 자기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밀어내려고 하는 차투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 차투르는 정말 정석적으로 가는 애예요. 반면에 란초는 잔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보면 노력에 비해서 운이 좋다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정말 차투르의 강한 견제 대상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계속 둘은 약간 적대 관계? 란초는 차투르를 신경 안 쓰지만 차투르는 란초를 항상 라이벌로 여기는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다가 란초가 학교를 떠났나? 이렇게 소식이 끊기고 나서 차투르는 이제 란초가 없어진 것에 대해 속 시원해 하면서도 란초가 없음에도 계속 란초를 의식하고 란초보다 더 잘 나가는 나 자신을 인생 목표로 해서 살아가요. 그렇게 해서 나름 좋은 직업도 가지고 성공한 사업가와의 계약도 따내는데 그 계약권은 차투르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거의 인생 업적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였거든요. 그걸 하러 간 곳에서 란초를 다시 만나고요. 이제 그때 차투르는 란초한테 막 비아냥거려요. 너네 이따위로 살고 있냐? 보나마나 한심하다. 난 이렇게나 성공했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차투르가 계약하려고 한 그 사업가가 란초였던 거예요. 이게 엄청 충격을 먹은 차투르한테 란초가 말해요. 네가 남의 인생을 뒤쫓을 때 나는 나의 길을 갔다고. 단지 그 차이라고. 이 이야기에서도 보면 학교에서 잘 나가던 란초가 사라졌을 때 차투르는 와 드디어 란초를 몰아냈어. 란초가 없어졌으니까 이젠 내가 그 위를 선점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란초는 영영 사라진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어딘가에 다시 나타나 있었거든요. 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에요. 종결이 아니에요. 부활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단지. 제가 이번 분들에게 느껴지는 감상과 같거든요. 지금 컵 카드가 2개 떴지만 그 컵 1번 카드, 감정의 화수분을 얘기해주는 카드도 함께 나왔는데 내가 다른 데서 뭘 찾아다니고 소재를 얻고 배우고 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를 원천으로 내 감정으로부터 물을 길러내고 뭔가를 창조해내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생님이 곧 내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키운다는 거. 세월간이 란초처럼 누군가에게 답을 구하거나 누굴 따라가기보다 내가 겪어온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계단 삼아 밟으면서 최적의 루트를 개선해 나가시는 그런 이번 분들의 모습이 얘기돼요. 마지막으로 부적 카드를 보면요. 지금 환자부가 떴는데 환자라는 말처럼 좀 아픈 거, 아플 때 심신보호 해주고 건강 쇠약할 때 심신미약 상태일 때 활력 얻게 해주고 일상의 생기를 좀 되찾게 해주는 그런 부적인데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똑같은 부적 카드에서 좀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또 같은 의미가 반복되는 걸로 봐서 이번 분들은 조금 스트레스를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는 아까 제가 막 다재다능, 다채롭다 이야기했듯이 이번 분들이 앞으로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멀티로 다 끌고 가시고 또 잘해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다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간과 체력이 문제이지 역량 자체는 충분하다는 걸 본인 노년중에 아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휴식이 제대로 못 이뤄지니까 힘이 들고 플러스 또 하나의 문제는 완벽주의. 한 번 하면 뭘 저렇게까지 필사적일까? 그냥 대충 하지 싶을 정도로 그냥 내 체력의 90% 이상을 다 써버리는 분들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아이리스 카드가 나왔어요. 아이리스 꽃. 지혜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또 중요하게 얘기되는 키워드는 어떤 경험, 그거에 대한 연구, 관찰력 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시행착오를 통해 계단을 쌓아가시는 분들이다. 자기 경험을 통해 올라간다라고 말했잖아요. 같은 말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은 사람이다. 요즘에 막 챗 GPT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띵 누르면 띵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정보력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처 능력이 좋다는 거죠. 즉 이번 분들 선구안이 있다, 감이 좋다 이런 말 들으실 분들, 근데 이게 단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업적인 머리, 자본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기획안 같은 거 하나 쓸 때도 낼 때도 대중의 취향, 보는 사람의 관점, 어떤 게 조금 더 팔릴지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맨날 다시 해 이렇게 까이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만 뭘 써내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고 먹힐 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좋은 거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뭔가를 쓰잖아요. 근데 반면 이번 분들은 그 시류를 잘 읽고 무엇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해요. 좀 더 한 수 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줄 알고. 제가 아까도 되게 빠르다, 습득력 스펀지다 얘기했는데 굉장히 빨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더더욱 그렇게 느낄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알아먹지? 쑥쑥 받아들이지? 그냥 띵 누르면 띵 나오는 그런 챗 GPT처럼 입력하면 바로 출력을 하네? 근데 우리 이번 분들은 그거를 이제 자기가 원래 타고난 습성이니까 잘 인지를 못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예의가 되는 거는 이번 분들에게 쉽고 당연한 일이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은연중에 이게 나한테 너무 쉬우니까 나도 어렵고 남들도 어려워하는 걸로 눈이 가게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번 분들한테는 쉽지만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도 대충 그냥 버무려서 해볼 수 있지만 남들한테는 완전 센 기초 단계부터 시작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래요. 그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이지만 이번 분들은 남들이 볼 때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내가 네 재주를 가졌으면 억만장자가 됐겠다. 이제 뭐라도 하나 차렸겠다. 뭐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생각보다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자본주의적으로 좀 기회주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25년에는 그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고 내가 더 가져가야지, 한 만큼 더 벌어야지, 더 인정받아야지 이런 야망이 생기는데 그 야망에 대한 수확을 또 거둘 수 있는 거, 이게 또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곧 새해인데 올 한 해도 저와 함께 이렇게 시간 보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내년에도 반갑게 또 뵈었으면 좋겠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목적 성취할 수 있게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사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12월 오픈 예정이고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사모분들 봐볼게요. 2025년 사모분들에게 보이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사모분들 지금 여기 첫 번째 카드를 보면요. 에이스 펜타클. 여자가 동전이 자라는 그런 나무 줄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눈에 드러난 부분은 크지 않지만 그 밑에 흙에 파묻혀 있는 줄기 길이를 보면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뭔가 싹이 보이는 문제, 포텐셜이 엄청 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일단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약간 남들이 "이거 되겠냐? 그거 좀 위험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난 될 것 같은 문제가 있다면 내 감을 믿어라." 라고 하는데요. 투자 가치가 있는 무언가,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지속적으로 키워볼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요. 뭐 아이템, 상품, 아이디어, 나만의 발상 같은 거. 근데 지금 보면요, 또 참 카드가 에이스 펜타클, 에이스 컵, 에이스 완즈 이렇게 에이스만 3개 원소별로 나란히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오기 진짜 어려워요. 랜덤으로 뽑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보면 감정을 의미하는 게 컵, 그리고 완즈는 어떤 힘, 영향력, 전파력, 그리고 펜타클은 금전, 풍요를 말하거든요. 뭐 2마리 토끼 다 잡기 어렵다 그러는데 따지자면 이건 3마리 토끼니까 어떤 구멍도 없이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뭐 공격수가 있으면은 수비수가 있고 전략수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 또 다른 예시로는 뭐 재미와 감동과 상업성을 다 잡았다. 가격과 퀄리티와 유행을 다 살렸다. 이런 느낌. 사실 그 중에 하나는 좀 부족할 만도 하고 부족해도 이해되는데 그거 다 해낸 느낌? 그래서 말했듯이 뭔가 나만의 아이디어가 있거나 뭔가 내가 팔아보려고 하거나 상품성 같은 거 계획하시는 게 있다면 그 사모분들 소득은 진짜 좀 크게 한 방에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파는 게 아니어도 투자라든지 뭐 부동산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지금 카드에서 자기 직감을 따라가는 문제라고 해서요. 내 직감으로 내가 결국에 승기를 잡고 뭔가 크게 얻어가는 그런 운이어서요. 마지막에 송사부 구적이 나왔는데 이게 송사부가 물론 뭐 고소하는 거 그런 법적 문제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억울함을 판단하거든요.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받는 순간. 그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는 되는 싸움에서 이게 된다는 거를 보여준다. 인정받고 어떤 서름을 털어버린다. 그리고 송사부는 어떤 싸움을 이기게 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애초에 시비구설을 막아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12구설이 왜 생겨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보고 싶어, 좀 끌어내리고 싶어 이런 마음에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덤벼보면은 생채기를 내면 삐끗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또 정말 그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 압도감이 드는 사람한테는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카드가 말해주는 게 딱 그 의미예요. 덤빌 깜냥이 아니라는 거를 인식하고 그들이 스스로 공경하게 만든다. 존중하게 만든다. 조금 어나더 레벨, 탑 클래스 그런 말들 생각나는데요. 3번은 건드리면 안 돼. 우리가 더 크게 다쳐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얘기가 돼요. 그리고 사실상 3번이 뭔가 잘못했거나 모자라다고 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못났다는 거를 들키는 꼴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3번을 좋게 보는 사람이 이미 너무 많아. 이렇게 알아서 꼬리를 내리는? 근데 이제 송사부가 떴다는 거, 나 억울함이 풀리고 좀 힘든 게 회복된다라고 나오는 것은 사모분들 그동안에 사모분들의 원래 있던 그 틀 안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던 거 하라고 하든가, 그게 너의 최선이다 혹은 이것도 너는 되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만큼도 하는 사람 없는데 이거라도 어디야 하면서 약간 사모분들은 더 좋은 거, 더 큰 거를 바라고 있는데 안정성을 자꾸 추구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뭔가 하던 걸 놓고 새로 나아가려는 거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 이게 되는 싸움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수확이 안 나고 내가 계속 좀 에너지, 시간만 쏟을 수 있겠지만 길게 보자면 이게 오히려 진짜 더 크게 가져가는 운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 하나니까 뭔가 딱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나 인정이 없었어서 그래 그냥 내 망상인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제가 아까 딱 말했잖아요. 시간을 들이더라도 키워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잭과 콩나무라고.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은 그 흙에 묻혀있는 줄기 부분이 훨씬 더 크고 단단하고 길다고.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느끼는 거고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만 보니까 서로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모분들이 25년에 얻을 소득 큰 수확 변화는 결국에 이렇게 시간적 투자가 좀 들어가는 일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것들은 이게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게 유지가 되고 팔리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책을 쓰는 거, 뭐 어플 같은 걸 만드는 거, 개발하는 거,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팔게 되는 것들 다 같은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준비해 놓으면 계속 찍어내는 일만 이제 하는 거예요. 다시 준비하고 할 필요가 없이 준비한 하나를 계속 복사하는 업무? 계속 그냥 1쇄, 2쇄, 3쇄 찍는 것처럼 반복해서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 문제들처럼 그게 계속 똑같은 노동량을 들이는 게 아니라 한번 해놓은 걸로 권리소득, 불로소득 볼 수 있는 문제에서 사모분들이 이제 운이 크게 작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한 방에 크게 온다 이런 말을 했는데 물론 이걸 만들고 이렇게 드러나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출시한다라고 해야겠죠. 사람들한테 공개한다? 까지 걸리는 일정 기간은 있겠지만 그렇게 공개를 하고 나서의 반응이 굉장히 빨리 오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출시하고 바로 완판 나는 상품이라든지 바로 이제 절판 나는 책들처럼 내가 이렇게 한 보람이 정말 있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아까 말한 그 송사부에서의 그 억울함이 판정나는 순간처럼 내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사모분들 지금 첫 번째로 바로 선카드 뜨네요. 백마 tas어요. 백마가 진짜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구름을 걷는 그런 상태에 좋은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오히려 불안해해야 하는 시기? 그러니까 자칫하다 꼬꾸라질 수도 있는 그런 잘 되는 상태를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뭐 갑자기 떠가지고 논란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거랑 바로 이어지죠. 내가 반응이 빨리 올 거라고 출시를 하고 나면 보여주기만 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은 빠른 속도로 와서 나를 조금 그러니까 내 상황에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라는 거. 근데 이 백마에서도 그러니까 아이가 백마를 타고 있는 이미지가 선카드인데요.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한 상황이지만 애가 너무 신나 있어서 말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바로 이어서 뜬 칼 7번 카드를 보면요. 소드 7번. 이게 이 카드 이미지도 되게 사람이 신나 있어요. 도망가고 뭔가 자기가 칼을 챙겨가지고 원래 있던 곳에서 도망가고 배신을 약간 때리는 상황인데요. 뭔가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표정이라기보다는 나는 이제 내 살 길 찾아간다 이렇게 신나 있어요. 그 말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 퇴사할 때 나오는 그 말 있잖아요. 그니까 사모분들 약간 이 바보들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 들으랬지? 내가 하란 대로 하랬지? 내가 그거 된다고 했었지. 근데 왜 내 말 안 듣고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나는 올라갈 거니까. 약간 이런 포부도 느껴지고 사모분들이 느끼기에 너무 도태되었어. 이제는 나와 생각이 이치가 맞지 않아. 라고 느끼는 그 무리를 탈주해서 사모분들만의 낙원을 꾸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낙원은 어쩐지 또 굉장히 중독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계속 모여들게 만들고 또 모여든 사람끼리 서로 그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3번분들이 만든 무언가 혹은 3번이라는 사람 자체를 주축으로 해서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고 제잘제잘 떠들고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그 커뮤니티가 넓어져 간다는 건데요. 또 이것은 입소문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계속 소문이 퍼져나가고 전파되고 하는 것들. 아까도 에이스, 완즈, 전파력, 영향력에 대한 카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에이스 완즈가 내가 막 그렇게 홍보를 하고 PR을 하고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거 마법의 지팡이를 땅에 콱 내려 찍으면은 땅이 막 갈라지면서 두 개로 요동이 치고 갑자기 성이 무너지고 막 그런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자체의 파급력을 말해주는데 지금 사모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사모분들이 맞아 어떻게든 눈에 띄려고 뭐 난리를 치고 용을 쓰고 그러지 않아도 오히려 이 분위기 자체가 알아서 난리가 나는 감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부적카드 보면 화합부가 떴거든요. 뭔가 모여드는 힘 말한 거랑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조화를 강조했잖아요.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합부는 타인과 하나가 되는 즉 나의 뜻, 나의 계획이나 나의 말에 타인들이 동조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게 하나로 집결하는 힘을 말해줘요. 만약에 누군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나를 좀 인식시켜야 할 때도 용이하다. 혹은 내가 사람들과 융화되고 뭐 어딘가 섞여 들어가기에도 되게 유리한 운인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3번 걔는 건드리면 안 돼. 3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서 건드리면 우리가 더 혼나 라고 했던 말은 그만큼 이제 3번 분들의 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3번을 주축으로 한 커뮤니티, 이건 뭐 팬카페를 의미할 수도 있겠고, 애초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그냥 3번 분들의 게시판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게시판 안에서 여러 주제를 다 말하는데도 3번 분들의 얘기만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즉,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강조가 되는 의미는 압살한다 예요. 어나더 레벨 탑클래스 말한 것처럼 그냥 압도해버리는 힘? 뭔가 경쟁의 의미가 없다. 이 사람은 그냥 1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항상 그 인간이라는 종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상품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에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판을 찍고 나오는 느낌의 그런 것을 좋아하잖아요. 얘는 어디에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이런 애는 처음 보는데 뭔가 다른데 색다른데 너무 신비롭다 이런 느낌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기존의 것들을 다 보완한 정말 새로운 뭔가 차별화된 상품을 원하잖아요. 근데 사모분들이 지금 딱 그 의미를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쟤는 뭐야? 도대체 쟤 뭐야? 할 때 그 쟤가 사모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또 사모분들 약간 그런 거 도화살? 사이버 도화살? 이런 거 좀 있으신 분들 같은데요. 별거 아닌데도 사람 몰리게 하고 관심 끌게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케팅 능력이 나에게 있다. 라고 읽혀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막 되게 중독적인 매력, 낙원 이런 거 얘기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도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사실 그게 갑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거잖아요, 벌써. 사람 대 사람 1대1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1대 다수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이게 품절이 됐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사고 싶어 해. 라든지 나는 다음화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 근데 사람들은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기다려. 라든지 혹은 나는 지금 좀 휴식기를 갖고 있어서 업로드 같은 걸 좀 안 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기다려. 인스타 뭐 사진 이런 거 하나라도 올려주길 너무 기다려. 라든지.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사람의 답장을 계속 올 때까지 핸드폰 쳐다보고 하는 그 기분을 다른 사람들이 사모분들한테 많이 느낀다는 건데요. 심지어 그게 아주 여러 명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말은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애초에 좀 그런 마력, 그런 좀 매력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타인으로 하여금 사모분들은 잘 모를지라도 그 사람들의 도파민을 굉장히 잘 자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분들 그 자체이든 사모분들이 만들어내는 무언가이든 타인으로 하여금 도파민의 요소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근데 사모분들은 오히려 그걸 또 이용해서 이제 많은 좀 수확을 거두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지옥을 조금 봤는데 거기서 이제 종교 활동하는 거 너네가 그렇게 만들어서 저 사람들 저렇게 빠진 거 아니냐.
너네가 그렇게 이상한 정보 사이비적인 그런 정보를 퍼뜨려서 멀쩡한 사람들을 저렇게 아프게 만들고 죽게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맥락의 대사가 있었는데 아니라고 저 사람들은 즐기고 있는 거라고 저게 저 사람들의 최대의 도파민이다 막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종교 활동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걸 할 때 뭐라도 좋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믿음에 있어서는 자발적 믿음인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의지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비슷해요. 사모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도 이제 좋아해서 쳐다보고 좋아해서 중독되는 느낌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읽히는 의미는 아까 투자도 잠깐 얘기했는데 가지고 계신 거 팔거나 뭐 단타라 그러죠. 짧게 빼버리는 거. 혹은 오래 묵혀놨던 거를 25년에 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소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화합부 말했듯이 이제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내 밑에 있을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울타리를 꾸리기에도 굉장히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사모분들 아마릴리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자부심, 프라이드를 말해요. 자기 관리, 뭐 자기 사랑, 무엇보다 나 잘난 맛에 그냥 사는 거죠. 뽐내면서. 뭔가 아쉬울 거 없는 태도? 아까 얘기했던 것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되는 것 중에는 투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방금도 투자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뭐 주식, 부동산 이런 실질적인 투자만 의미하기보다는요. 뻥튀기 장사 같은 거 생각나요. 그러니까 싼 거 들여와서 비싸게 파는 거. 원재료는 작은데 엄청 이제 홍보를 잘해서 커 보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모분들이 뭔가 몸으로 고생해서 이기는 운보다는 머리를 써서 이기는 운이거든요. 지금 계속 좀 잔머리가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 편으로 모으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막 진정성으로 다가가서 모두를 설득시키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믿게끔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화술, 이미지, 보여지는 면에서도 사람들을 압도하고 설득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소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미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좀 보여지는 내 모습, 그러니까 완전한 나 자체로 그냥 그렇게 주목을 받고 뭔가를 하고보다는 그냥 활동하는 나 자신의 부캐릭터가 하나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예인들 아까 예시를 들었잖아요. 갑자기 뜨는 것들에 대해 얘기했으니까 다시 그 얘기로 비유를 하면 연예인들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연예인들마다. 근데 사실 자기의 그냥 사생활 가려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활동하는 모습하고는 또 그걸 구별을 하는 게 똑똑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모분들도 뭐 이게 이중적이다, 가면을 쓴다 그런 느낌보다는요. 어쩔 수 없이 홍보가 되고 마케팅이 되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부가적인 이미지를 추가로 좀 깔고 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종교 활동에 대한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도 생각해 보면은 종교 단체마다 추구하는 이념, 교리,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축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죠. 다들 같은 이념을 가지고 같은 싸움을 한다는 생각으로. 마찬가지로 사모분들이 이제 그 이념, 교리, 정체성에 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설령 그 이미지가 이제 사모분들 생각할 때는 완전히 나랑 똑같지는 않아. 나는 좀 자본주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나와 다른 모습을 연기하고 있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카드에서는 진정성과 상품성을 어느 정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상품이 엄청 좋으면 그 본질만 좋으면 홍보를 얼마나 터무니없이 하든 별 상관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 상품 자체로 감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사모분들은 너무 좋을 필요도 없이 퀄리티적으로 뭐 중박 정도만 칠 자신이 있다면 굳이 너무 정직함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모분들 좀 더 편한 길로 가셔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사이비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생명수라고 이상한 물 떠다가 몇 백을 팔잖아요. 정말 해주는 거 없어도 받는 사람은 엄청난 걸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갭이 사모분들에게도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작아도 그걸 받는 타인의 체감적 가치는 아주 크다는 거? 네, 그럼 여기까지 사모분들 리딩 마칠게요. 곧 새해인데 올 한 해도 저와 함께 이렇게 시간 보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내년에도 반갑게 또 뵈었으면 좋겠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목적 성취할 수 있게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사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12월 오픈 예정이고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2025년 4번 분들에게 보이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그 4번 분들 지금 되게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4번 분들은 25년에 뭔가 되게 좀 평온하고 안온한 생활을 누리실 것 같다. 막 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죽기 살기로 살고 이런 느낌보다는요. 그냥 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얘기가 되는 게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리고 또 굳이 사람을 만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아쉽지 않고 지금 자체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은둔하면서도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내가 필요한 만큼 벌고 생활이 충분히 되는 삶, 외부와 차단되고 어느 정도는 분리되어 있는 삶, 개인주의를 지켜갈 수 있는 삶, 일상의 피로도,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피곤하게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할 필요도 없이 좀 더 나의 시간, 휴식,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선택적으로만 교류를 하는 삶, 디지털 노마드, 휴대폰,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삶,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두 번째 카드를 보면요. 소드 9번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눈을 감고도 눈이 떠 있어요. 팔뚝에 무수한 눈들이 붙어 있는데 이만큼 예민하고 초긴장 상태에 놓인 사람을 말해주거든요. 몸이 늘 각성 상태에 있었던 거. 이거는 4번 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쉼 없이 살아왔다는 뜻도 있지만 플러스로 애초에 좀 그런 기질을 가지신 분들 같아요. 주변 기분이라든지 분위기 같은 거 정말 심하게 감지를 잘하고 일반 사람 몇 배로 피곤하고 기가 많이 빨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성격이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그런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거죠. 촉이 좋고 사람들 속이 다 읽히고 우스워 보일 정도? 그 정도까지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촉이 그냥 좋다가 아니라 엄청 발달하신 분들, 꿈도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올 것들을 직감적으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미래로 살아가야 할지도 느낌적으로는 알 수도 있어요. 이런 타로를 보고 하는 것도 진짜 아예 몰라서 너무 내 인생이 까마득해서 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확인하는 용으로 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다음에 뜬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이미지도 보면은 이 사람의 몸에 수레바퀴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몸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요. 시간이 돌아가요. 이거는 4번 분들의 시간이 온전히 4번 분들의 것이 된다라는 의미로 읽혀지는데요. 내가 내 시간에 플랜 세워서 쓰는 거죠. 어떤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출근 몇 시에 해야 돼? 몇 시까지 보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맞춰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다 내가 정한다 시간을. 압박감 같은 거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일하는 시간도 쉬는 시간도 누굴 만나는 시간도 다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막 몸에 수레바퀴가 많이 돌아가는 카드가 나왔음에도 이분은 시간이 없다라는 느낌보다는 시간이 많다, 부자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수레바퀴는 강한 이동성, 전개를 말해주기 때문에 뭐 계속 도전해왔던 시험이 있는데 통과를 못했다. 아니면 계속 가고 싶었던 지역이나 나라가 있었는데 발령이 안 났다, 티오가 안 났다. 아니면 뭐 승진 같이 이렇게 좀 바늘구멍인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도 이제 순환이 뚫린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나의 안온한 주거지, 울타리, 보호막, 자리가 생겨서 더 이상 이동에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그리고 이런 또 4번 분들의 예민함, 기민함 때문에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평온한 환경에 다다른다는 거. 지금 마지막으로 이 부적 카드를 보면은 속매부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파는 이익, 팔아서 남는 이익 같은 거를 말해주는데 그 매매운, 집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거 팔려는 계획, 그동안 팔릴까 생각을 하고 잘 안 팔렸던 게 있다면 팔리는 운이라고 하고 이 외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시간을 파는 사람이 되어도 돼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그러니까 뭐 미팅이나 상담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요. 지적 재산물 같은 거를 팔아도 되고 반드시 뭐 영업직, 판매직, 개인 사업 그런 게 아니더라도 굳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서 뭔가를 팔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금 문제에서도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들이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돈을 받으면 세금 신고를 하지만 계좌 입금을 받으면 세금 신고를 안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거나. 그래서 보통 막 가게에서도 거의 현금을 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4번 분들도 4번 분들에게 유통되는 금전 중에 현금이 많다고 읽혀져요. 그래서 이렇게 떼가는 돈보다 내가 축적할 수 있는 재산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됐든 모든 것에 있어의 관리자가 내가 된다는 말 같은데요. 시간도 돈도 다 내 거 관리하는 삶.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막 안온한 삶, 평온한 삶, 굳이 아쉬움을 못 느껴서 더 이상의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 삶이라고 처음 부분에 이제 말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내가 그만큼 진짜 갑부처럼 많이 가져서라기보다는 진짜 더 이상 가질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4번 분들의 기준에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막 진짜 많이 가졌음에도 더 욕심을 내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하고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10억을 벌면 20억 벌고 싶고 100억 벌고 싶고 200억을 벌고 싶고 막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끝이 없다고 욕심이. 근데 지금의 리딩은 어떤 느낌이냐면 4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최고치에는 거의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거기서 더 올라갈 필요성을 4번 분들 스스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고 그렇게만 살아도 충분할 것 같다. 왜냐면 지금도 풍요로우니까. 여기서 더 욕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굳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리딩할 때 간혹 했던 말이 있는데 이제 굳이 10이 되지 않으려는 상태. 왜냐면 내가 9의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9지만 맘먹으면 10까지 갈 수 있지만 안 간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10의 상태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삶.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그 평정의 상태에 다다른 삶. 이게 4번 분들의 미래와 가깝다고 설명이 되네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4번 분들 지금 카드가 3, 5, 5 이렇게 도전적인 숫자들이 많이 떴어요. 기존의 틀을 깨고 엇나가려는 카드가 4번 분들의 미래와 과거를 섞어서 보여주는데 일단 뭔가 새로운 사람의 등장을 의미하는 카드 하나, 그리고 그동안에 4번 분들이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요.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그동안 뭔가 상대적 박탈감,
애초에 난 안 되는 문제였나 보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였나 보다. 스스로 좌절하고 나가 떨어지셨던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껏 자본분들이 바래왔던 일은 어쩌면 좀 더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일인가 싶고, 또 어떤 비밀리에 비법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해본 사람들만의. 그러다 보니까 정석적으로만 가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일일 것 같아요. 때문에 제가 말했듯이 이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의 푸시, 족보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자본분들에게도 제대로 도와줄 적임자가 생긴다고 이야기가 돼요. 그 혼자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풀고 열기 어려운 문을 열 수 있는 이미 가본 사람의 도움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컵 3번 지금 첫 번째로 뜬 카드를 보면요. 이제 여럿이서 잔을 부딪히면서 약간 축하하는 느낌으로 축배를 들고 있는 그런 즐거운 현장인데, 이게 느낌상으로는 지금 느껴지는 걸로는 그 4번 분들을 지켜본 사람이 정말 4번 너 잘됐다 이렇게 축하해주는 느낌보다는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길을 걸은 사람의 축하예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을 뭔가 도와준 사람의 축하라는 거예요. 즉 4번 분들의 뭐 관심사, 좀 관련 분야에 대한 정말 직접적인 귀인의 등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금껏 안 됐던 일들에 대한 소득을 말했잖아요. 바늘귀가 뚫린다고.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4번 분들은 될 것 같다는 기분을 자주 느껴서 더 힘들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누가 되냐? 아마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아니면 누가 되냐? 그리고 꿈으로도 좋은 기운을 많이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결과는 그 반대였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항상 이런 식이지? 아예 느낌이라도 아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느낌마저도 다 내 착각인가? 혼란스럽고 생각이 많아지셨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4번 분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셨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다면 4번 분들이 이겼을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비싼 고액 과외 받는 애들을 EBS만 보는 애들이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것처럼 4번 분들만의 문제, 역량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나도 뭐 대치동, 청담동 과외 받으면 똑같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나를 어떻게 보면 과외를 시켜주고 비행기를 태워줄 조력자의 등장이 강하게 제시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에 뜬 이 부적 카드도 보면은 안손부라고 해서 조금 위험을 잡아주는 카드예요. 그 혼자서 운동을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PT 선생님이 필요하고 한 것처럼 그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만 옆에서 좀 봐주는 느낌? 이게 손 없는 날이라고 있잖아요. 최대한 어떤 위험 가능성을 줄이는 날,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고 손 없는 날에 뭐 화장실을 고치고 뭐 그래야 된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잘못된 방향성을 막아주는 나침판 역할의 부적이 안손부거든요. 즉 그런 존재의 등장 자체를 말해주기도 하고 지금 4번 분들에게 그런 힘이 이제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4번 분들 혼자서 길을 잘못 들거나 잘못된지 모르고 거기서 열심히 하는 일 같은 걸 없게끔 만들어줄 것이다. 이 뜻도 있고, 아까 제가 숫자 자체가 조금 과감하다, 도전적이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위험성을 말하잖아요. 그 위험성과 과감성은 짝꿍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즉 4번 분들이 이루게 될 어떤 목적이나 변화 혹은 이미 바라고 있는 어떤 욕망 같은 것은 조금 원대한 느낌이 있어요. 아까도 바늘개를 얘기했지만 진짜 좀 들어가기 어려운 문제? 그래서 그거 해냈을 때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장원급제 그런 것들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명예운도 함께 얘기가 되고요. 될지 안 될지 되기 전엔 정말 나 자신도 나를 믿기 힘들고 희박하고 불안하지만 되고 나서야 내가 될 만한 사람이었나 보다를 좀 알게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어쩐지 좀 4번 분들은 바라시는 게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신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이거를 뭐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라는 생각보다도 '내년이라고 되겠어?' 약간 이런 조소하는 감정들이 좀 느껴지는데, 사실 도와줄 사람만 만나면 자본분들은 그게 뭐 안 될 이유는 딱히 없다라고 얘기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껏 안 됐더라도 그것에 관한 이유가 자본분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1 년을 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냥 때려치는 게 1 년이라도 빠르게 때려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한 번 더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아까도 운명의 수레바퀴 에서 이동 얘기를 했지만 안선부 이제 위험성 있는 이동까지 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출장이나 해외에 관련한 일 혹은 유학, 먼 거리의 이동. 그러니까 자본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전환점에 와 있다. 과도기에 와 있다. 지금 하는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정말 크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거나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있다면 그 길을 좀 과감하게 가 보시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과감성을 추구해라. 그 문제가 아까쯤에 제가 얘기한 자본분들의 자유로운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자본분들을 은둔할 수 있는, 평온함에 이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4번분들 수선화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 수선화는 봄을 의미해요. 계절의 순환. 뭔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 가지게 되는 무언가를 연상시키는데, 4번분들 아까도 제가 이제라도 포기하는 게 1년 아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만 놓으려는 게 있다면 놓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그 계절이 돌아오듯이 그것은 부메랑처럼 4번분들에게 돌아온다고. 카드는 지금이 4번분들의 순서이며 차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새롭게 시작되는 모험은 하늘에 무지개를 띄울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동안도 4번분들은 계속 모험을 해오긴 했어요. 다만 혼자만의 거친 모험, 비바람과 눈보라를 뚫고 아등바등 중심을 겨우 잡고 버티는 느낌이었다면은 앞으로의 모험은 느낌이 다소 달라요. 내가 안개 낀 숲속을 혼자 아득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모르는 채로 계속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걸 따라 걷다 보면 도착하는 무지개의 정원이 있어요. 제가 뭐 임계점이라는 말 리딩할 때 종종 하는 것 같은데, 물이 100도씨에서만 끓고 99도씨에서도 안 끓거든요. 4번분들의 99도씨를 딱 1도 남은 그 고지를 안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놔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봄이 온다는 말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죠. 또 한편으로 나랑 별로 상관없다, 나한텐 그런 거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들은 말 중에 인상 깊었던 거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어두운 터널에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걸어 나가야지 왜 거기서 멈추려고 하냐고. 터널은 끝이 있다고. 4번분들한테도 그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4번분들은 진짜 끓기 힘든 물을 팔팔 끓일 때까지 계속 끓여왔어요. 근데 왜 이제 가스레인지 불을 끄려고 하냐? 그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곧 새해인데 올 한 해도 저와 함께 이렇게 시간 보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내년에도 반갑게 또 뵈었으면 좋겠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목적 성취할 수 있게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